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하노이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 토요일날 10시 52분 밤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돈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제가 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여기 보듯이 영어로 하면은 크립토 커런시로 합니다.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라는 것은 이제 그 암호라는 소리고, 그죠? 커런시가 화폐죠.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화폐라는 것은 어떤 거를 우리가 뭐 주머니에 지갑 안에 돈을 넣고 다닌다든지, 또는 그 돈이 지갑 안에 있지 않고 내 금고 안에 있다든지, 그 돈이 은행에 있다든지,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은 돈의 형태가, 종이와 형태가 뭐 동전 형태가 사라지고 숫자로 표시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은 돈이죠. 인식하죠. 그리고 그 돈이 뭐 지갑 안에 있던, 내 은행에 있던, 금고에 있던, 또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누구한테 꺼내 누구한테 주던, 어쨌든 그 돈은 그 돈에 쓰여 있는 만큼의 가치, 10,000원이면 10,000원, 100달러면 100달러, 그죠?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를 해서 누구든지 인정하죠. 누구든지 인정해서 그를 뭐 밥을 사 먹든지, 물건을 사든지, 돈을 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죠? 선물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능을 죄송합니다. 오늘 요새 병원 하면서 쉬지를 못합니다. 토요일날 오늘도 환자 보고 좀 쉬려고 하니까 저녁에 손님 찾아와서 손님 만나고, 후에 또 일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니까 저녁 먹은 손님 온 다음에 또 뭐 캐나다하고 중국에서 손님 왔다고 해서 그분들 또 만나서 밖에 나가서 또 만나고 오니까 지금 10시에요. 그래도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또 시청자분들의 이거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안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갑이나 은행에 들어있는 돈의 기능을 이 암호화폐가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가 뭐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바로 여러분이나 저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안에 들어있는,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의 기능을 완벽하게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 비트코인이죠. 근데 그거는 망했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목적은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장 문제점은 투기화됐다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쓴 건데요. 이 기술. 근데 이게 기술을 무슨 기술인지 잘들 모르시잖아요. 말만 블록체인이지. 여러분, 블록체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아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나 과학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반인들 그냥 뭐 과학자나 기술자나 이런 뭐 분들 아닌 분들은 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의사는 더 모르죠. 네,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상화폐를 갖다가 뭐 하느냐? 이게 이제 화폐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어떤 가상화폐가 진짜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가상화폐의 완벽한 기능들을 화폐화를 쓸 수 있다, 동일하게. 진짜 되게 되면은 그건 대박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돈을 누가 찍어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한국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 사전이라고 해서 가짜 돈이죠.
국가가 아니고 개인들이 돈을 마구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불법이죠. 그죠? 미국에서는 미국 그 연방은행에서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일본의 엔화는 일본 정부에서만 찍고, 제가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동만 찍어내고, 베트남 정부에서는 베트남 동만을 화폐로 인정하지요. 주요 기축통화로 인정을 하지, 베트남의 내에서는요. 뭐 개인이 어떤 회사가 자기네 맘대로 화폐를 찍어낸 다음에, 그죠? 그거 갖다가 그거를 화폐라고 돈이라고 해갖고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고 막 길에서 쓰게 하고 저축하게 하고 저금하게 하고 송금하게 하고, 그렇게 허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그 가상화폐란 것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뭐라고 표현할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든 있었던 사전, 개인들이 돈을 찍어내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 놀랍죠, 이게. 그런데 그 가상화폐들이 이제 암호화폐들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게 뭘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습니다. 일종의 그 A와 B에 로 갖다가 이렇게 일종의 정보의 통로입니다. 정보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암호로 보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제가 누구한테 암호화폐를 쏘면은요, 그것이 암호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중간에 새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돈을 쏜다는 것은 바로 이 돈에 대한 데이터를 쏘는 것이고, 그죠? 이게 바로 그래서 최근 은행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핀테크를 하는 이유가, 핀테크가 결제 기술이죠, 그죠? 뭐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거, 베트남에서는 뭐 비엔남페이, VN페이 이런 게 최근 나오더라고요. 이 기술이 바로 뭐냐면은 돈을 지불하는 기술들이 데이터를 쏘는 것이죠. 암호화돼서 안전하게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누구한테 해킹당하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데이터의 흐름이죠. 데이터의 안전한 흐름, 해킹받지 않고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그 데이터를 돈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 현대 사회에선 데이터가 돈이고 돈이 데이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의사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무식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게 암호화폐가 핫이슈입니다. 핫이슈. 엄청나게 핫이슈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뭐 난리 났더랬죠?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문제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가장 비트코인의 문제점이 뭐였죠? 익명성. 금융실명제 반대되는 개념. 도대체 누가 얼마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돈 세탁에 쓰고, 그죠? 뭐 익명이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돈 세탁에 쓰고, 이 이름을 모르는 돈이, 익명의 돈이 국가 간, 나라 간의 국경을 넘어서서 맘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돈 세탁이 딱 좋죠. 검은 돈을 다른 나라로 막 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금을 탈루하게 되죠. 탈세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 돈 세탁과 탈세, 여기에 주로 쓰게 되어지니까 모든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단속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 그렇게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가능성을 보고 수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돈 버는 분들도 있으나, 그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치여갖고서는 돈을 많이 잃고 자살하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돈이란 것은 결국은 예전에 김영삼 정부가 도입했듯이, 금융실명제가 왜 중요합니까? 도입했던 금융실명제가, 돈이라는 것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돈 세탁을 안 할 수 있고, 또 세금 탈루 안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 누군가가 억울하게 그 돈을 뺏기거나 그런 훔치거나 누가 또 이걸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돈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기를 북한의 그 어떤 사이버 뭐라고 합니까? 공격대라고 하나요? 사이버 해커 조직이라고 하나요? 그 조직들이 이걸 갖다가 막 훔쳐간다고 소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소문입니다. 소문.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누가 돈을 갖다가 해킹해서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를 훔쳐가면은 데이터를 빼가면은 돈을 빼가는 거거든요. 수백억씩, 수천억씩. 가능한 얘기죠.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차단하는 기술이 좀 더 개발됐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 최근에 암호화폐 기술들이 나오죠. 그런 기술들은 뭐라고 최근에 주장하느냐? 그 비트코인에 문제됐던 것들을 다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익명성이 아니라 이제 금융실명제다. 암호화폐도 금융실명제다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 암호화폐도 금융실명제가 돼서 모든 그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들의 그 실명이 그대로 누가 얼마를 갖고 있다는 것이 딱 통계로 잡히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돈 세탁도 못하고 세금 탈루도 못하고 누가 훔쳐가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완벽한 블록체인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떤 나라들이 제가 살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거를 마음속으로는 통제를 하고 싶은데 자기네가 통제하기 어려운 돈이니까 그걸 어떻게 잡고 싶은데 이게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어떤 많은 수많은 유저들이 이미 쓰고 있게 되니까 어느 한 나라가 마음대로 이걸 갖다 가상화폐를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갔으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것이 어떤 새로운 그 국제적인 그 통용이 되는 그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쪽 그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그런 것은 사실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박을 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요까지가 제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누군가는 돈을 벌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버느냐?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 통제가 다 되고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에 화폐는 모든 사람이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쓰면 화폐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화폐를 쓸 때 진짜 화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잃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이제 그 일종의 투기성 사업들을 수가 있고 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큰 돈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잃어서 자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간 이것은 사실은 암호화폐는 사실은 기술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술력.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누가 해킹 당하지 않고 그런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기술인데 그거를 돈의 화폐로 썼으면은 그게 바로 가상화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에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는 의료에 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의료라는 것은 결국은 그 건강 환자를 보는 거라든지 또는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의 건강사 이제 메디컬 체크업 뭡니까 그 건강검진을 통한 어떤 데이터가 축적된다든지 또는 요즘 빅데이터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약을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병을 치료한다든지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든지 또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또는 그 농수산물의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를 운영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 뉴스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이거는 프랑스발 기사네요, 그죠? 이거는 프랑스발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기사하겠어요. 아, 이게 이제 암호화폐를 좀 정당화시키려는 베트남 정부의 고치꺼머리거든요. 이 암호화폐가 여기서도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가 이 사업이 여기서 지금 불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가 마음속으로 통제는 해야 되겠는데, 왜냐면은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동만을 인정하거든요. 베트남 공식 화폐. 그 외 화폐가 어떤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이 이 베트남 동에 의한 어떤 그 결제 시스템을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싫어하는데 또 국제적으로 그렇게 통제합니다. 그러나 또 안 할 수도 없고, 국제적인 어떤 그 방향이 글로 간다면은 또 베트남 정부만 그 국제적인 글로벌 트렌드에서 소외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볼 때 아마 이게 베트남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을 이미 그거를 다 듣고 끄떡끄떡 하고 이해하셨으면은 이 기사는 너무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정보, 페이션트 데이터 이것을 세이프 인터체인지,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환자의 정보를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병에 대한 정보라든지 유전자 정보 등을 안전하게 누가 해킹당하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상화폐죠. 돈을 주고받는 거와 똑같죠. 돈을 주고받는 거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나 그게 똑같은 겁니다. 개념이.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임상 시험이라든지 약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 어떤 메디신 트레이서빌리티, 도대체 어떤 약이 수많은 제약사에서 수백만 가지 약을 생산하는데 그것들이 도대체 일단 제약공사에서 출시가 돼서 시장에 나가면 이게 어디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뭘 먹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추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엄청난 이 발전이거든요. 그죠? 이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없으면은 이 메디신 트레이서빌리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단한 거죠. 진짜로 이거는. 자,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연구만 이루어질 뿐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 있는 제약사들은 이런 것을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은 아마 몇 년 지나면은 제약사라고 부르기도 힘들 게 아닌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저는 그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제약사 고문도 제가 대형 상장사도 몇 번 오래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 한국 제약사들이 이런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포브스라고 아시죠? 포브스 매거진에 의하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은 모든 산업 영역에 있어서 대단한 충격을 줄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현대 모든 산업들은 사실은 다 데이터의 흐름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로 블록체인은 바로 chunks of data. 이 데이터를 갖다가 얼마나 안전하게 나르냐 하는, 그죠? 것이다. secure하고 immutable하고, 그죠? transparent. 여기가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핵심의 방점은 여기서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화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다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제약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하고 지갑이 갖고 있는 돈을 누구에게 줄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내가 주는 돈을 또 내가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내가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다면 화폐가 돈이 아니죠. 주고받을 수 없다면 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블록체인이 이끄는 경제는 우리가 그래서
공유 경제라고 봅니다. 공유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공유 경제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모든 산업 분야는 서로가 나누는 것이다. 지식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그죠? 인정도 나누고, 그죠? 차 같은 것도 사지 않고 렌트해서 쓰고 핸드폰도 렌트해서 다 이게 이제 공유 경제. 다 쉐어링하는, 그죠? 지식도 같이 나누고 이러한 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이 공유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4.0 경제라고 합니다. 이거 갖다 4.0 경제라고. 4.0 경제는 공유 경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는 그래도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 게 많아서 제가 대강 얼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틀리면은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전문가분들이 많은 지적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최근 뭐 베트남에서는 특히 여기에로 많이 크고 있죠. 농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 베트남에서는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죠. 사실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4.0 그 4혁명,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왜 3차 혁명, 산업혁명까지 베트남 정부가 너무 많이 뒤졌거든요. 자기네들이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 뒤쳐졌구나 알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도전하는 거예요. 베트남도. 왜냐하면 이쪽은 좀 쉬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큰 공장도 있어야 되고 테크놀로지도 막 그 제조업 기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참 베트남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렵고 그랬는데 4차 혁명 보니까 이건 좀 데이터의 흐름이거든요. 데이터 쪽은 또 베트남인들이 머리가 좋고 수학 잘하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거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농업 분야는 베트남이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 분야에다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이 농업 산업의 혁명을 베트남이 주도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그 베트남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보고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 주식 투자라 예를 들면은 전 농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 중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농업 분야라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베트남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여간 말이 긴 것 같은데 이 그 건강 분야에서 이미 이거는 하고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그 모든 그 건강 블록체인은 헬스케어 분야, 의료 분야에 있어서 하여튼간에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거, 이 데이터만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의 쏘기, 전송, 모든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거는 좌우지간 이미 블록체인 기술로 시행하고 있다. 리딩 컴퍼니에서 앞서가는 회사에서는, 그죠? 나머지 다 뒤진 회사입니다. 그죠? 네. 이러니까 이런 임상 시험 같은 데서도 이걸 많이 쓰게 될 테니까 이것이 바로 뭐랍니까? 제약사들이 이제는 진짜 지금 회사보다 더 큰 거대 제약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회사는 다 죽어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더 의약품도 싸져요. 사실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 돈이 새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화두는 이겁니다. 그래서 seamless and secure. 이 블록체인 기술은 빈틈없다, 안전하다. 특히 최근 IBM 왓슨 연구소, 그죠? IBM 왓슨 헬스 같은 데 보면은 특히나 미국의 FDA하고 그죠? 미국 FDA요. 미국 식약청과 같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 하고 있다. 뭐에 쓰고 있느냐 이 기술을 가지고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enter, 그죠? 예? 센터. 이거 뭐냐면은 질병관리국, 미국 질병관리국입니다. 미국 질병관리국과 이미 이런 시스템을 써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거 하게 되면은
그 모든 미국 국민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빈틈없이 실수 없이 안전하게. 이게 참 리볼루셔널한 겁니다. 정말 이게 혁명적입니다. 혁명적. 대단해요. 네. 네, 훌륭합니다. 진짜. 특히 에볼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의 어떤 아, 창궐 했었죠. 이게 2013년도니까. 네.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했을 때, 이거에 어떤 좀 활용을 뭐 했었나 본데, 이때는 아마 이게 기술이 덜 발달해서 실수가 많았을 겁니다. 하여간, 뭐 여기에도 뭐 유럽에서도 뭐 이런 데서 유럽에서 새로 생긴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쓰고 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여기에 문제점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돈을 갖다가 블록체인 기술로 주고받아서 생기는 것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그것까지 좋은데, 이 사람의 정보, 개인 정보, 사람의 병력 정보, 유전자 정보들을 막 이렇게 주고받고 쉐어링하고 공유경제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겁니다. 바로 이거. 개인 정보. 이거 개인 정보거든요.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냐,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법인데, 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의 유전자 정보를 딴 사람들이 막 가져가서 쓰고 막 서로 나눠가지고 나의 유전자 정보를 그거 갖다가 제약사에서 내 유전자 정보를 또 가져가서 자기네 그 제약 개발에 쓴다고 그러면은 나의 개인 인권은 어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는 이제 굉장히 전문가적인 영역인데요. 설명드리면 뭐 이것도 이미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모든 조치림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로 인해서 돈도 엄청나게 국가가 절약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 특히 이런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 온라인에서의 잊혀질 권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내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나의 정보가, 나는 이제 내 정보를 더 이상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나에 대한 신상 정보가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를 잊혀지고 싶은 사람인데 도저히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공유가 되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에 대한 것도 바로 문제가 된다. 그죠? 네. 이것도 뭐 풀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적인 어떤 이 조치들이 있다, 안전 장치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여기는 딜로이트가 많이 자문하는군요. 네. 하여간에 지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이 원하면은 남들이 못 쓰도록 이렇게 다 삭제하고 갖다가 이제 더 이상 공유를 못하게 막는 장치가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뭐 물론 그런 장치가 생기게 되면 그런 대부분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떤 또 회사들은 그거보다 또 후진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또는 훌륭하지만 다른 건 다 훌륭하지만은 이런 윤리적인 측면, 그렇죠,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개인 정보에는 덜 민감한, 저는 개인 정보 보호 전혀 무시하는 그러한 악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말 따르지 않겠죠. 그죠?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 법적인 제재를 가하면 되는데, 물론 그러나 세계는 넓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다 이거를 갖다가 체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확실하게 되려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의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몇몇 사람뿐만 아니라
완벽해지려면은 모든 국민,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루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완벽하게 공유가 되어야만 완벽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역시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그 데이터가 의도적인 데이터가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좌편향될 수 있다. 우편향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데이터를 해석할 때 결과물이 좌편향될 수 있다. 우편향될 수 있다. 우편향될 수 있다. 진실보다 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갖다 적용하는 산업 분야에 있어서 엉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죠? 네.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완벽하진 않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기술은 결과적으로는 그 향후 몇 년 후면은 아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가 없죠. 왜냐? 그게 편하거든요. 사람들이 쓰기가 편하고, 그죠? 또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을 막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여행 간다면은 베트남 동을 한국 돈으로 환율을 또 바꿔서 환율을 바꿀 때 돈 손해 보죠, 그렇죠? 환전비 내야 되죠. 또 환율 차이에 따라서 돈 손해 보죠. 또 한국 갔다가 여행 다 끝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면 또 한국 돈을 베트남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또 손해 보죠. 환전할 때 또 한 번 손해 보죠. 이렇게 되는 거 불편하잖아요. 또 계산해야 되고 힘든데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갖고 있으면은 국경을 막 넘어들고 이거 갖고 다 결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하잖아요. 달러가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가 이것 때문에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 전 단계까지 이걸 갖다 사업화시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돈을 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망할 겁니다. 돈 잃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기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언제 이것이 도대체 완전히 암호화폐가 표준화될 것인가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암호화폐로 인한 엄청